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TSMC 책을 번역하셔가지고 네. TSMC와 트럼프 이펙트 예. 대격변이네요. 네. 우리나라만큼 TSMC에 관심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파운더리하고는 경쟁 관계고,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HBM은 또 협력 관계고. 그러네. 그러니까 뭐 애증이 엇갈리는 상대라고 그러네. 할까요? 네, 그렇겠네요. TSMC 관련된 거는 또 뒷부분에 또 여쭤보겠고요. 네. 일단 당장 미중 그 관세 일단은 전쟁. 네. 그런데 이제 협상은 시작을 한다고 하고 네. 현지 시간으로 5월 10일부터 스위스에서 협상한다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될까요?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좀 고압적이죠. 네, 그런데 중국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네. 네,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 첫 번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2018년부터 막 관세 올리고 경쟁하다가 네. 2019년 말에 보류하고 네. 2020년 초에 무역 합의했으니까 거의 2년을 끌어와서 합의를 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합의 같은 합의는 아니었죠. 그때도 합의 같은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뭐 중국이 농산물 미국 거 더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네. 양쪽에서 그 협상을 하고 하다가 예. 이제 결렬이 되고 파열음이 많이 나니까 예. 일종의 그 미봉책으로 트럼프도 이제 더 이상 임기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얼마 정도 이상의 규모로 미국 거를 사준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네네네. 또 지켜지지는 않았죠. 그쵸, 뭐 사기로 한 거 다 안 사고 서로 또.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중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사고 싶은 게 잔뜩 있는데 왜 그건 안 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이테크 제품 같은 거 이런 건 우리 많이 사고 싶다. 근데 우리 사고 싶어 얼마든지 사겠다는 건 안 팔고 우리 별로 필요 없는 거 사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가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유를 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했던 거고.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미중 간의 갈등이 끝났던 것도 사실은 아니고. 네. 2025년 버전으로 보면은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하셨고. 저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격해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이틀 전에도 그런 글을 올렸던데 145%에서 더 높아지기야 하겠느냐. 그거보다 그래도 협상이 잘 되면 좀 낮출 수는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또 모르죠. 가봐야 알죠. 일단 그 중국 정부 쪽에서 네. 이번 협상에 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협상을 누가 하자고 하느냐를 가지고 신경전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스위스에서 협상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미국 측이 요구를 해와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그건 뭐 한번 만나주지 뭐 요런 논조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서로가 갑인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트럼프 쪽에서는 지난번 일기 때 중국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약속 안 지킨 거며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해놓은 일이며 이런 걸 볼 때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우리도 클 만큼 컸는데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가 너희 아니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서가 꽤 높아요. 중국 내에서요.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그 무역 전쟁이 일어난 후부터 계속해서 그 사안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대안을 찾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은 우리가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막 고개를 조아리면서 비굴하게 미국의 용서를 구한다든가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없던 뭐 첨단 반도체라든지 대중 제재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였고 네. 여기에서 관세
때문에 이제 관세 장벽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네. 니네 수입 기업이 힘들고 니네 소비자가 힘들지 우리가 힘드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손해는 양쪽 다 보는 거죠. 같이 그냥. 네. 근데 이제 중국 입장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너희는 되어 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중국이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네, 한 14%대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수출을 또 다변화를 해놨던 거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해서 낮추고 있었던 거고요. 예,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해왔죠. 하나는 대외 경제 의존도, 그러니까 무역이나 투자에 있어서 네. 수출 수입 양쪽 모두 너무 그 국제 경제, 대외 경제에 의존돼 있다. 그래서 그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죠. 중국은 매년 수출 액수가 늘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수출 주도 경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 계속해서 수출 수입 비중을 낮춰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차지하는 대외 경제 비중이 한 14% 정도? 예. 그래서 물론 중국 같은 경제에서 14% 절대 금액으로 엄청 큰 거죠. 큰 건데 예, 예. 그렇다 해도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견딜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 그 1기 때 2018년 무역 전쟁 때랑은 지금은 이제 중국의 반응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히토류 같은 거 수출 네. 제재할 수 있다. 이것도 카드가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과거에는 그 미국 쪽에서 뭔가를 던지면 예. 우왕좌왕하고 그 대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네. 지금은 미국 측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면 곧바로 대응 조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많은 케이스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그 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1기 그때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중국과 디커플링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디리스킹을 하려는 것이다.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지 완전히 중국과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다. 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사람들마다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민주공화 양당,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이렇게 세력이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 쪽에서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그 충돌을 하느냐. 우리가 아직 중국하고의 그 공급망 연계가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또 디커플링을 해버리면 네.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 시장을 잃는 건데 그쵸. 중국에는 공급망도 잃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쵸.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제 보수 공화 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을 완전히 손봐주지 않으면 이제 기어오르게 생겼다. 네네. 시쳇말로. 싹을 잘라야 된다. 그렇죠. 이제 이 싹을 꺾어야 된다. 옛날에 플라자 합의에서 일본을 꺾듯이 그렇게 중국을 꺾어놔야 된다. 이런 두 개의 의견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플라자 합의하면서 네. 너네 통화 강세로 돌려. 네. 달러 약세로 가야 돼. 이게 이제 완전 강제로 됐습니다만. 네, 네. 중국은 그게 될까요? 중국은 근데 제가 그 중국의 환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받아왔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느끼는 감각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중국의 환율 정책을 물어볼 때는 네. 대부분 중국에 압박을 가하거나 경제가 나빠지면 네. 수출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수출을 하고 싶으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네.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면 환율을 약하게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맥락인 것 같거든요. 네. 그건 아마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무역 흑자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무역 흑자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중국 경제에 큰일이 날까요? 그래도 뭐 성장 측면에서 좋을 건 없겠습니다만. 네, 뭐 좋을 건 없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그 통계를 내나요? 네네네네. 통계는 내는데 그 언론이 발표를 하나요? 뭐 한국은행에서 뭐 FDI 통계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막 거기에 막 목매고 이러지. 그렇죠. 않죠. 우리나라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네. 통계도 나오지만 큰 관심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대중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예. 하나는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도 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의 산업자본이 중국에 투자돼 들어오면서 네. 그들의 노하우, 전문 인력, 아, 그리고 그들의 협력업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걸 보면서 이 공급망을 대체해 가면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산업 기술을 배우고 또는 복사하고 또는 그걸 넘길 수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또 배우고 얻고 얻고. 예, 테슬라 자율주행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 위안화가 평가 절하된다고 하면 예. 중국에 들어와서 투자해서 그런 일을 할 메리트가 막 내려가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기왕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푼 벌어도 환율이 절하돼 버리면 네. 그러면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이 뭐 절하되면 좋고 절상이 되면 어렵고 이런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이 산업자본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일어날 것 같으냐. 이게 같이 작용하는 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어떤 구간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네네네. 한쪽 방으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환율을 낮추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전문가들이 미국이 무역 흑자폭이 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중국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 그 위안화를 좀 약세로 돌려가지고 어느 정도로 좀 커버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들 전망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의치는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다. 예. 지금 그 트럼프가 뭐 100% 200% 이런 식으로 관세를 던지고 있을 때 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율을 조정한다는 거는 중국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출 단가를 2배 높여야 되는 건데 아니면 환율을 절반으로 그냥 절하를 그렇죠, 시켜버리든지 그렇죠. 네. 그거는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래서 결국은 약간 이것도 결국은 같이 다치는 거잖아요. 네. 미국이 없는 중국, 중국이 없는 미국 네. 서로가 네. 사실은 같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은 누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여론도 안 좋아진다고 하고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나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쪽에선 그렇죠. 네, 그거 다 고려돼 있고 계산된 것이다. 그러니 좀 기다려 보세요라는 그런 스탠스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반대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가 올 거를 뻔히 알면서 네네네. 어쩌자고 이렇게 저지르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쪽이 조금 더 급해 보이기는 해요. 빨리 협상하자. 먼저 협상을 해서 타결하는 나라가 유리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조치들이 굉장히 과격하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의 임기는 뭐 4년밖에 없고요. 마지막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매듭을 지으려면 숨차게 달려가야 되겠죠. 거꾸로 중국 입장에선 조금만 참으면 되네. 뭐 이런 스탠스가 있는 거죠. 뭔가 좀 위협감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나요? 중국 쪽에서? 그래도 뭔가 좀 걱정은 하긴 할 텐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많이 준비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이 소위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네. 중국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예. 그 시간 텀도 굉장히 짧아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 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보복 관세를 부과한 그 품목이 미국의 에너지와 미국의 그 식량이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취약한 전략 물자가 바로 에너지와 식량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보복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메시지라고 본다라고 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때 미국에게 이렇게 암시한 거다. 우리 에너지, 식량, 사료 준비돼 있어. 미국 없어도 돼. 그렇죠. 그 말은 곧 다른 나라들과 중국이 또 많이 또 손을 잡아놓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대두 같은 경우에 네네. 원래는 미국으로부터 7, 80%를 구매를 했었지만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20% 수준으로 내려왔고 브라질로 다 돌려서 브라질이 지금 80% 가까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뭐 대도 안 사도 된다라는 입장이 성립하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너무 과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그 제 시선을 잡은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예.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의 농업농촌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단기 목표는 아닙니다. 한 2030년까지 해서 그럼 한 5년 정도 네. 있죠. 중국이 소비하고 있는 사료 중에서 곡물 사료, 예.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높은 대두나 옥수수를 네. 사용하잖아요. 거의 사료용. 예, 곡물 사료 비중을 60% 수준으로 낮추겠다. 지금 한 얼마에서요? 지금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예.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예. 사료에 사용하는 대두박, 이 대두 가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대두박의 소비 물량을 현재 수준의 10% 수준으로 낮추겠다. 다른 걸로 대체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보라고요. 미국의 대두에 대해서는 이미 중국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두에 대해서 뭐 보복관세 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네요. 자기들한테 가장 취약한 거에 보복관세를 때렸다라는 건 그만큼 그렇죠. 준비가 돼 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다시 10%,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는 브라질산 대두를 안 쓰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 그건 미국이 브라질이 중국에게 대두를 공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데 브라질은 미국하고는 항상 싸우고 중국하고 항상 사이가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브릭스 국가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이 미국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네. 그럼 브라질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또 수출인데. 예, 자국 농민들의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인데 그걸 안 팔겠느냐? 그러니까 안 팔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해상봉쇄라든가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난다든가 이런 최악의 상황을 중국은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 정도까지 대비를 해놨다. 물론 뭐 미국이 뭐 해적처럼 뭐 그럴 가능성은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을 해서라도 네. 또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도 뭐 베트남 비롯해서 동남아 순방 네. 다녀왔고 네. 브릭스 국가들하고도 또 끈끈하게 네.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푸틴도 만나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반미 전선을 더 공고히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만큼 또 중국은 준비가 돼 있다는 네. 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아직까지 그 에너지를 수입을 합니다. 중국이. 예. 그런데 대략 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분량만큼 해외로 수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략적인 균형을 맞추는 거죠. 만일의 경우 미국이 금수 조치를 한다 해도 그럼 중국은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을 수출 안 하면 네. 그럼 자국 내 수요는 충족이 될 테니까 말이죠. Tariff.